안녕하세요. 늘돌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 원형 ing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사 원형 ing의 전체의 모습, 실제 영문에서 동사 원형의 ing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등장을 하는지, 자, 그것을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의 ing는 우리가 영어의 모든 동사는 다섯 가지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모든 동사는 다섯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바로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현재형, 그 다음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 원형의 ing 형태. 이렇게 해서 영어의 모든 동사는 이 다섯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현재형 동사하고 과거형 동사, 이 두 가지만 시간을 갖는 동사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시간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동사 원형과 이제 과거 분사형과 동사 원형의 ing 역시 이 시간 동사와 결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연결 형태를 이용해서 결합해 쓰거나 아니면 오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그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연결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가 등장하고 동사가 등장을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이 V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결론이다. 말과 글의 결론을 나타내는 동사를 V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문장의 결론이 되는 동사는 반드시 현재형 동사나 과거형 동사로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낸다 해서 시간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문장에서는 이 시간 동사는 말과 글의 결론이 되는 이 현재형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두 개 이상의 시간 동사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 역시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별도의 연결법을 이용해 주기로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결론인 이 시간 동사, 다시 말해서 본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근본이 되는 이 본동사를 제외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문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본동사 이외에 또 다른 동사를 첫 번째 등장한 동사를 V-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때 이 동사를 쓰는 방식은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 방식을 이용해 준다고 말씀을 일전에 드렸죠.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to를 이용해서 연결형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 원형의 ing,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이용해 준다면 또 동사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방식은 동사의
과거 분사형, 예, 과거 분사형을 또 이용해 준다면 그 동사 역시 연결해서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연결한 이 연결법을 이용한 표현법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했었고, 자,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인 동사 원형의 ing 연결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이제 과거 분사형도 배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본동사와 똑같은 형태의 현재나 과거형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는 그때는 또 새로운 연결어로서 접속사나 관계사라는 형태의 연결어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만 이 동사의 연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사의 연결형에 대한 전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동사 연결형 ing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의 ing는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크게 봤을 때는 시간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동사 연결형이라는 형태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간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 연결형으로 나타내는 표현법. 자, 그래서 시간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시간 동사에 대한 공부도 물론 앞서서 공부를 했었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The boy is reading a book이라는 문장을 보면, 자, read라는 동사 앞에 비동사 현재형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동사 원형의 ing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형 비동사와 ing 결합 형태를 현재 진행형 형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본동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is reading 비동사 현재형과 동사 원형의 ing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본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은 어떤 형태로 돼요? V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ead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is reading은 우리말로는 읽고 있다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he boy is reading a book 하면 그 소녀는 is reading 읽고 있다 책 한 권을. 자, 그래서 역시 is라는 현재형 대신에 비동사 과거형을 갖다 쓰게 되면 과거형 비동사하고 동사 원형의 ing와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는 과거 진행형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말 해석을 어떤 의미를 만들 때 쓴다고 그랬냐면 V하고 있었다. 그렇죠? V하고 있다 하면 현재형을 써주고 V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다면 비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V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as reading은 read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소녀는 was reading a book. 읽고 있었다 책 한 권을. 자, 그렇게 해서 이 ing는 비동사 현재형과 과거형과 결합해서 하나의 본동사를 이루는, 이것을 이제 별개로 띄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비동사와 ing를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 원형의 ing가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었다면 The boy is reading 방금 우리가 봤었죠. 읽고 있다 그 책을. 자, 그 소녀는 읽고 있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현재 진행형 앞에 이렇게
조동사를 붙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조동사를. 그래서 시간 동사와 현재 진행형과 앞에 조동사가 이제 첨가되는 형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추후에 조동사와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동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요량으로 그건 뒷부분에 이제 미뤄둔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 앞에 조동사를 갖다 붙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는 우리 이제 V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쓰는 조동사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is reading 앞에 will을 붙이게 되면 조동사를 붙이면 그 조동사 바로 다음에 등장한 동사는 현재형이나 과거형을 쓸 수 없게 되고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boy is reading이 the boy will be reading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왜 현재형, 현재 진행의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냐면 그 이유는 이 앞에 등장하는 이 조동사가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동사는 현재형 조동사도 있고 과거형 조동사도 있는데 자, will과 같은 경우는 현재형 조동사로서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결합되는 동사의 첫 번째 동사는 시간을 갖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의미만 나타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is는 못 쓰고 동사 원형인 b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will be reading이라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the boy is reading the book에서 이 앞에 may라는 조동사, 우리는 may라는 조동사는 V 할지도 모른다. V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추측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조동사인데 만약에 the boy is reading the book 앞에 may라는 조동사를 붙이게 되면 이 역시 may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is 대신에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maybe reading 형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뭐냐면 BING 동사 원형의 ING 진행형 앞에 조동사가 첨가돼서 이 의미 부분이 조동사부터 동사 원형 ING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장이 되죠.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 형태. 이 역시 이런 경우 똑같이 이 세 개의 형태 하나하나의 단어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말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역시 이제 본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동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동사 will을 붙일 때는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느냐, may를 붙일 때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석되느냐 우리말로 그 부분만 우리 잘 기억을 해두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ill be ing 해석 형태는 V 하고 있을 것이다. V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으로 번역이 되게 돼요. 맨 끝에 ing부터 시작하면 V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read가 읽는다니까 will be reading은 우리말 어떻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읽고 있을 것이다. 자, 그 소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는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추측해서 자신의 판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will be ing. V 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은 will be ing 형태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may는 역시 읽지도 모른다라는 말만 첨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V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V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의 차이가 뭘까요? 말하는 사람이 판단할 때 책을 읽고 있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것을 강한 확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약한 확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 역시 이제 ing가 등장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본동사 형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ing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 have been ing 형태가 오는 것. 자, have 동사와 been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돼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 been과 ing 꼴은 고정돼 있고 앞에 have 동사가 현재형이거나 과거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형태. 그래서 have been ing 또는 had been ing, 자,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의미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have라는 현재형과 과거 분사가 진행하면 결합이 되면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현재 완료. be는 역시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에 뒤에 ing와 비동사와 ing와 결합하는 형태 꼴을 이제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have been ing를 어떤 형태로 말하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가 결합이 되는데 have 동사의 과거형은 had죠. 그래서 had been ing 꼴은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 역시 본동사 표현이다. 본동사 시간 표현 중에 이 진행형 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과 과거 완료 진행형 두 개 첨가해서 총 4가지 형태의 본동사 진행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ing와 결합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형태 해석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V 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V하고 있다. 또는 여전히 V하고 있다. 자,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하고 있고 여전히 V하고 있다. 이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과거에 V라는 행위를 시작을 했는데 그 행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책을 과거에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직도 V하고 있다. 그 소년은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The boy has been reading the book. The boy has been reading the book. 그 소년 아직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 소년은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 소년은 여전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있다와 아직까지 읽고 있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진행형은 지금 현재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니? 했더니 걔 책 보고 있어요. 독서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어요. 친구 만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만 얘기할 때 그때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애가 그 책 다 아까 그 책을 벌써 읽은 지가 일주일 되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 아직도 읽고 있어요. 여전히 읽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have been ing 형태를 이용해서 영어는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차이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ave been ing 이 꼴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해석하는 형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아직 V하고 있다, 아직도 V하고 있다, 여전히 V하고 있다, V해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우리말로 번역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ad been ing 만약에 has 대신에 had를 썼다면 과거 완료 진행이 된다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여전히 V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여전히 V하고 있었다. 또는 V 해오고 있었다. 자,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것은 어떤 언제 상황이냐면 이거는 기준 시점이 어느 과거 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과거 한 시점을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그 친구한테 빌려준 책 좀 다 봤으면 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걔가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더라.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었대. 네, 이것은 이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의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되는 것과 말하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 말이야. 걔가 그 책 여전히 아직도 읽고 있더라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걔가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 어제 봤더니 그게 바로 had been reading 됩니다. 여전히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의 ing는 비동사 현재나 과거형과 결합해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형태의 본동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have been, had been과 결합을 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과 과거 완료 진행형 하나의 의미 단락을 형성하는 본동사꼴을 만드는 경우에 이제 ing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조동사를 하나 붙이는 경우도 한번 더 살펴볼까요? 방금 보았듯이 그 소년이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어 하면 the boy has been reading이었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 boy 주어는 소년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쓰지 않고 has 써줘야 되겠죠. 그 애가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어. 여전히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has been reading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 앞에도 역시 조동사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ill이 할 것이다 였다면 역순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V하고 여전히 V하고 있다에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겠어요? 여전히 아직도 V하고 있을 것이다가 됩니다. 있을 것이다. 있다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그 애가 그 책을 다 읽었을까 그랬더니 아이고 걔가 원래 책 읽는 속도가 느려. 여전히 읽고 있을 거야 라고 역시 추측하는 거죠. 여전히 읽고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사실을 확인했다면 has been reading이 될 거고 여전히 그 책을 읽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will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will have been reading 해주면 여전히 V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V를 읽는다 하면 여전히 읽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제 주의할 점이 조동사를 붙이게 되면 현재 완료 진행형 형태에서 첫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 boy will has가 아니라 the boy will have been reading 형태. 그래서 이 네 개의 동사가 하나의 한 단위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will have been reading 해석은 여전히 V하고 있을 것이다. 자, 마찬가지 형태에서 will 대신에 만약에 may를 썼다면 이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또는 아직도 V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애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V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have been ing 형태 앞에
매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사 원형의 ing는 진행형 형태로서 비동사와 결합하거나 또는 have been 형태와 결합해서 완료 진행형 형태를 만들거나 또 그 앞에 조동사가 첨가돼서 의미가 말하는 사람이 추측을 나타낼 때 조동사를 첨부해서 표현하게도 된다. 이 전체가 하나의 본동사 형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방금 본 것은 우리가 본동사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제는 이제 동사 원형의 ing 연결 표현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연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 이 ing 연결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 소녀는 reads 읽는다 그 책을. 자, 지금 reads s 붙였죠? 이건 현재형이죠. 그 소녀는 lives 역시 현재니까 s 붙였습니다. 살고 있다 in 용인. 용인 in 전치사와 결합해서 용인 안에서 용인에서. 그 소녀는 용인에 살고 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ing는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어가 사라진다. 주어가 사라지고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붙이게 돼요. 그럼 reading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를 없애고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해줘라. live는 원형이 live인데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없애고 ing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ing부터 나머지 부분은 묶게 돼요. 그럼 reading the book이 이렇게 묶여지게 되겠죠. 그럼 living in 용인도 이렇게 묶어지게 돼요. 자, 지금처럼 요것을 우리가 동사 원형의 ing 연결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reading 동사 원형의 ing 묶은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사각으로 묶인 부분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ing 뒤에 이제 더북이라는 책이 보이죠? 그럼 이 북이라는 명사는 read 읽는다의 오른쪽에 등장하니까 얘는 read의 목적어에 해당하겠구나. 그러면 책을 읽다라는 일단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living in 용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in 용인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그럼 얘는 live와 연관돼서 이제 이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으로 묶인 형태로 연결형이 만들어진 거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동사 연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ing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하나의 묶음, 요것을 전체 하나의 묶음으로 단위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ing 연결 표현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ing 연결 표현을 만약에 문장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역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ing를 현재나 과거형으로 역순으로 바꿔주고 얘를 앞에 갖다 주어 하나 첨가를 시키면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아무 주어 하나 갖다 붙이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live도 역시 ing 없애고 역시 현재나 과거로 만들고 주어를 갖다 첨가해주면은 원래 본래 형태 문장 형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동사 원형의 ing 연결 표현은 결국은 이 ing에 뭐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어가 사라져 있는 거구나. ing 이 연결 덩어리는 이 ing의 이 주체, 이 ing의 주체 행위자가 요거 자체로는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는데 누가 읽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직은. living in 용인 하게 되면 용인에 살고 있다는 내용인데 누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드러나 있질 않아요. 요것만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동사 원형의 ing 연결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The boy is reading the book.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약에 진행형 형태에서 만들어졌다 보면은 이 동사 원형의 ing는 비동사도 필요 없고 주어와 비동사 동시에 생략을 해서 ing부터 묶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ing는 만약에 현재형이었다면 그냥 현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들어서 묶어주면 되겠고, 진행형 형태였다면 주어와 비동사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생략을 두 개를 없애버리고 ing부터 묶어주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의 ing 이 연결형이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란 게 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어는 위치 중심어다.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해? 얘들이 역할이 결정이 된다. 역할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그 역할이란 게 도대체 뭐냐? 얘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역할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얘의 뭐가 결정이 되냐면 해석꼴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석꼴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위치입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연결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나 덩어리나 할 것 없이 얘들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된다. 역할이 결정된다.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 역할이 결정되냐. 바로 이 세 가지로 영어는 노는 겁니다.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 오로지 이 세 가지예요. 동사 빼놓고. 동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동사. 시간 동사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얘들을 명사 역할로 볼 거냐, 형용사 역할로 볼 거냐, 부사 역할, 이 세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묶어서 구분하는 형태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 영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우리가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고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강의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명사 역할 자리예요. 이 동사 원형의 ing 덩어리가 이 묶음 덩어리가 명사 역할 자리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1순위예요. 우리가 순위를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든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명사 역할 자리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얘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느냐. 자, 문장을 지배하는 말과 글의 결론인 본동사를, 물론 사실은 뭐 문장이 길어지면 동사가 두 개 이상이 등장할 경우에 또 다른 V-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V2-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것 없이 동사의 어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확인하게 된다. 그 중에 1순위가 명사 역할 자리다. 그럼 명사 역할 자리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주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 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 자, 또는 명사 역할 자리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야 됩니다. 목적어를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5자리가 어떤 동사의 주어 자리냐, 아니면 그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냐, 아니면 그 동사의 목적어 자리냐, 아니면 목적 보호 자리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냐, 이 5자리의
과연 이 동사 원형의 ing가 얘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는 얘는 명사 역할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명사 역할 자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틀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바로 이게 명사 역할 자리다. 1순위가 바로 명사 역할 자리고, 2순위가 형용사 역할 자리. 마지막으로 3순위가 부사 역할 자리입니다. 자, 명사 역할 자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그 자리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명사 역할 자리도 아니고 형용사 역할 자리도 아니면 나머지 처리라고 해서 부사 역할 자리로 나머지 처리가 돼요. 바로 지금 요 단계로만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어는 항상 명사 역할 자리냐 아니냐, 형용사 역할 자리냐 아니냐, 부사 역할 자리냐, 요거를 따르고 그 역할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 자, 그것을 그랬을 경우에 우리말과 영어의 해석법, 우리말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해석이 되는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그 해석 순서도 결정이 돼요. 어떤 순서로 해석되느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틀을 딱 잡고 있으면 영어가 이제 탄탄한 기초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역할 자리는 어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냐, 주격 보호냐, 목적어냐, 목적 보호 자리냐,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 보호 자리냐를 확인을 해라.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명사 역할 자리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역할 자리, 보호 역할 자리, 목적 역할 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자리가 두 번째 2순위라고 그랬는데, 형용사라는 것은 이 동사 원형의 ing, 동사 연결형 묶음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 자리에 위치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얘가 명사 역할 자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이미 어떤 동사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가 꽉 차 있거나 전치사의 목적 자리에 차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2순위가 돼서 형용사 역할 자리에 해당하는 걸 확인해 보는데, 자, 그랬을 때 형용사라는 존재는 오로지 뭐냐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로지 명사 설명하는 거다. 형용사라는 존재는 오로지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그랬냐면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걸 명사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명사, 이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인지, 어떤 누군지, 어떤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사 원형의 ing를 이용해서 이 명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형용사 역할 자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형용사 역할이라는 걸 판별하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법, 해석하는 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명사 어느 쪽에, 오른쪽에 위치해서 오로지 이렇게 동사 원형의 ing 덩어리를 묶는다 하더라도 왼쪽에서 명사를 설명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명사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형용사 역할의 대철칙이에요. 대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묶음, 우리가 말하는 이 연결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형이 묶은 덩어리는 명사를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명사만 설명해 줄 수 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명사 앞에 써주고 설명어는 뒤에 써주지만은 우리말 번역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말 먼저 해주고 설명 받는 말 나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는 역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자, 이것이 영어의 배열과 우리말 해석의 차이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자리가 형용사 역할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자리가 있겠어요? 부사 역할 자리가 있겠죠.
부사 역할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의 주어나 또는 이 동사의 보어나 목적어나 목적보어, 주격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가 이미 꽉 다 차 있다면, 명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또는 전치사가 목적어를 필요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이 자리가 이미 만원이 돼서 차 있다 치면 명사 역할 자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도 않는다면, 방금 봤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내가 그러면 명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지 무조건 형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명사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 역할이 되는데, 이 판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형용사인지, 어떻게 해서 명사인지, 어떻게 해서 부사인지 그 판별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동사 원형 ing 앞에 명사가 없다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는 될 일 없겠죠. 바로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동사 원형 ing 왼쪽에 명사를 설명한 경우에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명사 없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사 원형의 ing는 얘는 붕 뜨게 되겠죠. 얘는 동사 원형의 ing는 바로 이 앞서서 말한 이 자리를 다 벗어나서 하나의 묶음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때 부사 역할일 땐 하는 일이 뭐냐? 얘는 동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강 보니까 어떤 위치에 있겠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의 부사 역할일 때는 보통은 주어 앞에 위치하는구나. 주어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맨 뒷부분에 이 명사 역할 자리인 주격보어나 목적어나 목적보어, 전치사 목적어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혼조 외톨이로 외롭게 뒤에 뒤쳐져 있거나, 아니면 맨 앞에 주어 앞에 선두로 나와 있거나 앞서 있거나 뒤서 있거나, 이렇게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영어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뭐냐면 바로 부사입니다.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는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부사 역할은 맨 앞에 위치하기도 하고 맨 뒤로 가 있기도 한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동사 원형의 ing 이 묶음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결정이 되는데, 그 역할이 결정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만들어지는 번역하는 번역 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